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 다시 16,000선을 내줬고 또 비트코인도 지금 원화 기준으로 9천만 원 선, 한 네. 6만 2천 달러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뭔가 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또 빠르게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최근 이제 자산 가격 급등세가 워낙에 네. 가파르고 급했다 보니까 또 돈들이 몰렸다 보니까 뭐 월가에서도 이런저런 어떤 급등에 따른 경고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번 이 랠리에 동참 못했던 어떤 세력들에 조금 밀리면 또 사러 들어가야지 하는 쪽의 세력과 돈이 얼마나 되며 네. 조금씩 밀릴 때마다 또 고점 근방에서 뒤늦게 들어갔던 세력들이 이건 조금 내가 이번에 실수했나 싶어서 좀 정리할까 하는 쪽의 세력과 돈이 어느 정도 될까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시중의 유동성 자체는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예, 이 그런 돈이 상황이고. 어디로 올라갈지가 또 궁금해지는 요 시점이네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또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또 파월 의장이 마이크를 이틀 연속 잡는데 6일, 7일 그렇죠. 예, 의회 정은 늘 이맘때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여기서 톤을 어느 쪽으로 살짝 이렇게 비중을 둘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를 유연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떻게 유 본부장님 저기 어제 미국 장은 조금 이렇게 뭡니까 한번 좀 심층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중요한 타이밍이죠.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 시기가. 네.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떤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결론을 내야 될 것 같고 또 나스닥이 제법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1.65%나 빠졌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정말 좋은 메시지 드릴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조정입니다. 좋은 조정이다. 네, 아주 건전하고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지금 컵 핸들 차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여태까지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이런 지수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네. 그 컵핸들 차트라는 거는 그 과거의 고점이었던 2021년 말 2022년 초에 그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제일 먼저 뚫었던 지수가 뭐냐면요. 나스닥 100이었어요. 네. 그랬죠. 자, 근데 나스닥 100은 사실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포진이 돼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뚫었던 게 뭐냐면 나스닥 100 다음이 S&P 500입니다. 그럼 이제 100개 기업에서 500개 기업으로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뚫었던 게 뭐냐면 나스닥 전체 지수입니다. 종합지수. 예, 종합지수는 2,500개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못 올랐던 걸 갖다 막 땡긴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예.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지금 조정이 왔고 예. 또 뭐 재밌는 뉴스들이 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네. 돈은 풍부해요. 근데 이 돈이 어디를 쫓아갔느냐에 따라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괜찮은 데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으면 안 빠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냥 어떤 기대만 가지고 꿈만 가지고 올라갔던 케이스 아니면 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타이밍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스닥의 지수를 보고 있으면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워낙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들이 포진돼 있는 게 지수다 보니까 네.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희비가 엇갈리면서 지금이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 시기다 이 얘기를 해드리겠고 저희의 판단에는 이번 조정이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 될 것이고 이 건전한 조정 안에서 정말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밤에 보면은 그 주요 빅테크 관련주 내에서 보면은
애플하고 테슬라는 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잖아요. 네. 뭐 실제로 잘 안 팔리고 있고 뭐 공장 가동 중단 소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또 반면에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좀 더 올라가고 네. 또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자, 보면은 이제 뉴스가 딱 나왔던 게 보시면 예. 가장 이렇게 좀 끌어내렸던 이슈로 보면은 결국은 중국향 수출, 네네. 중국향 매출 이 부분을 가지고 예. 끌어내렸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어저께뿐만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매출이 관련된 부분이 BYD라는 종목이 네네. 그 기업이 훨씬 더 성장을 잘하고 있고 테슬라는 좀 그 인도 대수가 많이 줄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급락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애플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의 매출이 24% 줄었다. 뭐 이러면서 또 결국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판매가 지금 보면 화웨이의 판매는 64%나 늘었는데 아이폰은 마이너스다. 네. 근데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 핸드폰이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0몇 %였어요. 네네. 지금은 얼마인지 아시죠? 제로, 0. 그 정도까지 급락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중국은 자국 국가의 기업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 전략을 펴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중국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갖고 있고요. 예.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작년에 주가가 별로 흐름이 그렇게까지 안 좋았던 게 퀄컴이에요. 네네. 퀄컴의 매출을 보시면은 중국 쪽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의 흐름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들여다볼 때는 중국은 자체적인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타이밍에서 예. 자국 쪽만 푸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국가의 기업들의 매출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어제도 또 똑같은 악재 뉴스가 AMD에서도 나왔어요. 아, 그 저사양 칩에 대해서 수출 못한다. 나왔죠. 예. 네. 근데 주가는 안 빠졌어요. 빠졌다가 다시 다 되돌렸어요.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네. 됐죠. 그 보시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여태까지 계속해서 중국으로 나가는 것이 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빠졌는데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쪽에 더 이런 그 AI 칩이 많이 팔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게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어떤 경쟁 부분에 있어서 얘기한 거죠. 또 보안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들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 보안 쪽, 그러니까 이 기술 보안 쪽, AI 보안 쪽 주가들이 지금 실적이 나오고 나니까 급등을 하고 있어요. 또 시간 외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무슨 얘기냐면 AI가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다 아는 거고요. 네. 여기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승자일 거냐? 예. 승자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거는 주가 올라가는 거고 네네. 아닌 거는 빠지는 거고 이런 케이스가 지금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고 우리가 종목을 선별을 진짜 잘해야 되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AI 관련된 업종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모든 부분에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제의 규모가 미국이 1등이고 2등이 중국이니까 이게 앞으로 누가 이기느냐가 정말 중요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땐 이번 이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네. 어떤 흐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결국 돈을 버는 기업 쪽으로 간다. 그리고 승리할 쪽에 간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을 선별해서 들여다보시고 매출 비중이 어떻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초점을 맞추셔야지 제가 작년 내내 말씀드렸던 건데 금리 언제 내리느냐 뭐 이게 매크로 쪽에서 특히 금리 매크로 유동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가는 이런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초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서 주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저희가 그런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민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도 워낙에 투자자분들이 뭐 빛의 속도로 반응하시다 보니까
M7 쪽으로 많이들 갔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 작가님이 재밌게 쓰셨네. 주식은 믿음, 매도 안 누른 나 칭찬. 점점점 엔비디아 상승. 어제 엔비디아 장중 흐름 보면은 진짜 흔들릴만 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 요즘 주식 투자가 신앙의 단계로 진화해 버렸는데 믿음 뭐 이런 소리 강조하는 데가 많아졌던데 자 어쨌거나 안 눌렀더니만 플러스도 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또 네. 상승 마감. 네. AMD도 말씀하신 것 같이 위트웨이트 했는데 어쨌거나 강보한 마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문제는 이쪽이 아닌 M7 해서 그 중에서 테슬라, 애플, 네. 뭐 구글 이런 쪽으로 좀 비중이 큰 분들에게는 지금 약간 고민스러운 단계 같아요. 어떻게 조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네. 재밌는 헤드라인이긴 한데 정확한 해석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믿고 그냥 막 이게 아니라 네.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작년 내내 말씀드렸던 게 테슬라보다는 또 올해 연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테슬라보다는 엔비디아다.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둘 다 AI 관련 기업입니다. 그죠? 예. AI라고 예, 얘기를 그렇죠. 하죠. 뭐 물론 이제 전기차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네네네.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AI에 관련돼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 안 일어나는 기업 딱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엔비디아는 AI 관련돼서 하드웨어를 깔기 때문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네. 반면에 테슬라는 AI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AI 관련 매출은 없다. 그죠? 네. 뭐 우리 자율주행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AI 관련된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드웨어 쪽도 가고 있는데 로봇 산업도 아직까지 이익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익이 났을 때 투자를 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투자 타이밍은 뭐였냐면 전기차 관련돼서 매출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한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이미 다 들어와 있고 네. 앞으로 이제 미래에 그 투자를 하는 경우에 똑같습니다. 관련돼서 AI 관련돼서의 매출이 들어오면서 흑자 전환을 하거나 현금 흐름이 플러스 전환됐었을 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AI 관련된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네. 어느 타이밍에서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AI 관련해서 이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건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네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확인을 하면서 가자는 게 맞아요.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저희가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두 개의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우선 SMCI라는 종목이 있고요. 예. 이건 이제 하드웨어고 매출이 막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으로는 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이 있어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둘 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매출과 연결되는 부분의 속도가 더딘 회사는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20몇 프로 폭락을 했어요. 네.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은. 근데 반면에 SMCI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훅 빠지긴 했어요. 30%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고점을 다시 탈환하고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털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닷컴 버블을 경험했기 때문에 닷컴 버블 때 왜 터졌냐면 네.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났는데 실적이 안 들어오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튀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모습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지금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또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가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뭘로 저희는 계산하게 되냐면 나스닥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트코인 플러스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퍼센트지까지 올라갔느냐. 네네. 이걸 보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이익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지난 그 요번에 그 고점 찍었을 때가 네네. 거의 나스닥 시가총액의 8% 이상, 9%까지 급등을 했어요. 한 1조 달러 돌파한 상황 아니었나요? 예. 그 숫자가 옛날에 2021년에 그 고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유동성이 여기로만 흘러 들어갈 거다. 그거 쉽지 않죠.
뭔가 베이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대체 자산이니까 금, 은 이런 것들 지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펀더멘털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을 조금만 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좀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고 네. 아직 매출이나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네요. 예. 올라가지 못할 거다 이제는. 올라가지 못할 거다.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올라갈 거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날아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한번 저희 테이블로 올려드려 예. 볼게요. 한참 뒤에 얘기할 내용이었지만 네네. 자, 대형 기술주 12개를 올려드리면은요. 이거 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도 한국 시장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네.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미국이 흔들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1위부터 12위를 보시면은 자 보시죠. 1등, 2등이 다 뭐죠? 엔비디아, AMD 다 반도체죠. 예. 예. 그리고 3등이 테슬라, 그리고 4등이 인텔, 브로드컴 또 다 반도체. 그러네요. 예. 이런 모습이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우리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는 좋다. 펀더멘털 뒷받침되고 있다.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생각이 나나요? 우리나라를 따지자면. 당연히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예.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삼성전자. 네네. 예. 그러면 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금 덜 오른 종목이나 빠진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타이밍은 조금 보류하자.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AI 관련돼서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중국은 단가를 낮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이 자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대형 기술주도 그렇고 실적이 뒷받침된다 그러면 당연히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려운데 지금 애플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네네. 애플을 보시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총이 바뀌었죠. 네네. 1등 기업이 애플이었고 2등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제가 작년에 그 얘기 해드린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 될 거다. 왜 그러냐면 AI 관련된 기반적으로 그 지금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가시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애플은 이 AI 관련돼서 대응을 좀 잘 못했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애플카를 갖다가 이제 안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뭘 가지고 이익이 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희는 또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경쟁력이 없다 절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뭐 무조건 팔자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제 이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될까 하는 타이밍을 잡는 건데 그거는 AI 관련된 매출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시권이 보일 때 그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장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 그거 하고 나서 미국 장은 지금 지수물 흐름으로 봐서는 뭐 추가 급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또 뭡니까 어제 낙폭이 또 크다고 봤는지 그래도 이렇게 강보합을 보이는 상황이고 우리 코스피가 약간 좀 도깨비잖아요. 미국을 또 앞서기도 하고 어제 한 뭐 10시 전만 하더라도 그냥 지수를 플러스로 돌리고 했던 게 오후 들어서 그렇게 낙폭이 커지고 있고 지금 또 약간 개장 전 흐름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페이크고 어디까지 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고 맞습니다. 우리 장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해외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한국장 너무 힘들다. 하기 싫다. 그냥 해외 쪽 투자를 하게 도와달라.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네. 그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한국 시장은 타이밍상으로는 네.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지금은 그래서
더더욱이나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의 비중으로 차지하면 40%가 되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좋아요. 예, 이게 앞으로 1년 최소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코스피가 안 좋을 거다.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서 나와 있지만 기아차, 현대차도 지금 테슬라가 뭐 중국 차랑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잘하고 있어요. 예. 예, 미국에서의 그 매출을 보시면은 정말 잘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산 차들이 미국에다가 팔 수는 없잖아요, 거의. 근데 그 룸을 우리나라 자동차가 커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죠.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업종인 반도체와 네. 자동차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얼마든지 투자의 기회를 삼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아무것도 안 들고 가더라도 예. 그 SK 하이닉스와 네네. 기아차만큼은 들고 가야 된다. 이 얘기는 정말 여러 번 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괜찮은 거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저희가 지지난주에 들여다봤었을 예. 때 저희가 이제 글로벌 종목을 뭐 수백 개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탑 30개를 뽑는데 1등이 SK 하이닉스였어요. 더 올라갈 엔비디아보다도 더 위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지금은 좀 내려왔어요. 지금 내려와서 뭐 한 4위인가 되는데 어쨌든 결국은 그만큼 지금 이 AI 관련돼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기업. 네네. 그게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그쪽은 계속해서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는 뭐 엔비디아가 언제 예, 상승을 그만둘지 그걸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200불대 아니었습니까? 엔비디아. 네, 맞아요. 그랬나요? 예, 200불대였는데 그때도 이미 그 전해부터 좀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비싸다라는 한 300불 얘기하는 근방에서 분들이 꽤 비싸다는 얘기를 참 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예, 예. 시장 참. 아니 근데 지금 유본 부장께서 가져오신 저 우리나라 종목의 상대적 매력도에서 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거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들고 있어서가 아니고 하도 네. 주변 사람 분들한테 저도 뭐 이쪽에서 이렇게 얼굴을 비치니까 뭐 아나 싶어서 자꾸 여쭈시는데 아는 거 없거든요, 저. 그런데 자꾸 네이버를 많이 들어요, 요즘. 네. 최근에 시세 한번 날 때 많이들 들어가셨나 봐. 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확 거의 원위 차다시피 해놓으니까 네. 매력도가 좋게 나오네요. 예, 좋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라는 종목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타와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메타. 예, 미국의 메타.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셜 그쪽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K컬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을 해서 글로벌 매출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와주면 글로벌 매출. 주가는 튑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한 가시권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 이른바 그 요즘 유행어가 된 티핑 포인트가 언제가 될지.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기술력이나 잠재력 봐서는 괜찮은데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만 장사하겠다고 들면은 한계가 있는 거고. 한계가 있는 거고. 그건 이미 주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 정말 올라가려면은 해외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가시권을 보여준다. 뭐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쿠팡 같은 기업이 예. 예. 진짜 제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드렁큰 밀러라는 분이 그 정말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맞나? 그분이 어쨌든 연 평균으로 30%의 수익률을 올리신 분이세요. 복리로 거의 30년 동안. 어허. 엄청나죠. 대단한. 뭐 예. 거의 뭐 워런 버핏 저리 가라죠. 예, 그러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예.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네. 작년 말에 예. 어떤 포트폴리오 갖고 있냐면 네. 엔비디아가 20%가 넘어요. 전체 어. 포트에. 여기에 우리나라 쿠팡을 한 8%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AI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그 소셜 네트워킹이나 이런 AI와 인터넷을 이용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질문에 있어서 쿠팡은 그것을 해외에서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관련돼서 그 어떤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런다면 이제 주가는 움직이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근데 들리는 소문은 네.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앞서서 본부장님이 사실은 뭐 지금 매크로 이슈보다는 이제 종목이라든지 업종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점검은 해봐야 되잖아요. 최근에 뭐 경기지표, 미국의 경기지표 자체가 사실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자, 이게 진짜 왜 중요하냐면, 예. 자, 이게 뭐 거품이었다고 판단하면 결국은 앞으로 미국 시장이 더 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논리가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들여다보면서 미국 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리고 이걸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이런 네. 것들을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보시죠. 지금 올해 1월, 2월이 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죠? 그래서 1월, 2월 달에 장이 좋았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과거엔 어땠느냐? 과거 한 80년 동안의 역사상 보시면은 네, 보시면 3월 달도 올라갈 확률이 있고요. 얼마나 올라갈 확률이 평균적으로 나오냐면 한 1.5% 정도 올라갈 확률이고,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확률적으로는 71%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저거는 이제 좀 그렇게까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은 연말까지의 확률은 92.9%로 상승할 거다. 그리고 12개월로 따지자면은 96.4%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했더니 S&P 500이 연말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대충 계산해 보니까 5,700에서 5,800포인트 사이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5,100까지 네네. 갔다가 조정을 받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연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거기에 관련된 500개 기업을 다 들여다보면은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투자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매크로적인 숫자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뭐 이번 주 초에 나오고 있는 숫자를 보고 있으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 좋은 모습도 아니고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이런 모습이 자꾸 나와요. ISM 제조업은 또 안 좋았단 안 말이죠. 좋았죠. 예. 근데 보면은 ISM 비제조업 서비스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예,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걸 보고 있으면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건 알겠고요. 또 어떤 숫자가 나왔냐면 인플레이션, PC 인플레이션이 네. 나왔죠. 보시면은 헤드라인은 또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2%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2%대 지금 2.4%니까. 네네. 근데 보시면은 근원 PC를 보시면은 이렇게 빠지는 폭이 좀 누웠어요. 좀 둔화되고 예. 있죠.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거 좀 이상하다. 또 아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 코어 PC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예,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전달 대비해서 0.6%나 상승을 했어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도 높아지는 거 있어요.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 헤드라인만 보니까 또 2.4%까지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기업들을 가지고 숫자를 보면서 판단하자.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S&P 500의 적정 가치 분석이라는 걸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당연히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4.2%의 금리, 지금 현재 금리에서 더 안 빠진다고 생각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올해에 이익 들어오고 내년에 이익 들어온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올해 이익 증가율이 한 11%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 계산했더니 한 5,600까지 가능해요. 그럼 지금 5,100이다 치면 네. 한 1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가 기본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진짜 금리가 더 떨어져 준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3.5%의 10년 국채 금리 수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계산하면 내년 말까지는 6,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8%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펀더멘탈을 보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매크로 부분이 있는데 금리만 안 올라주면, 네. 즉 막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금리를 갖다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 연준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금리 내려줄 건데 좀 참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좀 더디게 올라가는 거고요. 네. 금리를 천천히 내려줄 거고 또 내린다고 하면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지금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63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3% 내림세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863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73,100원. SK하이닉스 1.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3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7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현대차는 0.4%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원. 그리고 기아가 지금 1.2%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2만 1,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5,100원. 포스코홀딩스가 2%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43만 7,500원, LG화학 1.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4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좀 그 영향이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일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25만 1,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59만 8천 원. 알테오젠 지금 호가 1.4% 상승 예상됩니다. 이미 어제장에서도 14%, 15% 가까이 급등을 했고 최근에 주가가 연일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19만 5천 원이죠. HLB 1.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만 8,400원. 엔캠 3.9%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26만 4천 원이고요. 셀트리온지아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이 예상됩니다. HPSP가 1.6% 하락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9%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6만 8,300원, 리노공업 1.4% 하락 예상되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4.8% 약세가 예상되면서 호가 10만 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 가량 남았는데 오늘 보니까는 어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 오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강세를 보여줄 걸로 예상되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인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어쨌거나 저 지수 선물 통해서 아니면 전반적인 지수 시장 전체를 산다는 개념의 어떤 ETF 이런 쪽이 아니시라면 진짜 지수 아무 의미 없어라는 생각을 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고 또 실제 시장 흐름이 그렇잖아요. 이쪽 오를 때 이쪽 빠지고 하면서 지수 관련주들이 가면은 지수는 가는 건데 그거 합니다. 어쨌거나 테슬라 저렇게 급락에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늘 체크하는 종목이기도 한 엘버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급락을 가고 있고 어제도 우리 2차 전지주들은 빠지는데 보도자료 한 개 갖고 또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간 종목도 나오기도 하고요. 참 그게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러네요. 지금 정민희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신 이 정도의 예상 체결 지수라면은 제가 봐서는 선방입니다. 예. 미국 저런 상황 하에서 또 중국이 다소 약간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말 나온 김에 5% 안팎이 가능하겠습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요. 아니 재작년에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봉쇄돼 있다가 2022년에 봉쇄돼 있다가 2023년에 경제가 풀리니 어느 정도 기저 효과가 있어서 5.2%라고 만들어냈는데 네. 이걸 갖다가 또 여기다가 플러스 5% 안팎? 볼까요? 그냥 관심 끄시죠. 진짜요? 중국 얘기는. 네. 물론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투자를 지난 10년 동안, 15년 동안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네네. 아직도 EL에서는 여전히 네.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 근데 어느 정도. 그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가 보면 네. 우리나라 재벌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돈을 번 게 없어요. 중국에서 기웃거리다가는 네. 음, 뭐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봤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너무 좀 약간 보고 있으면 음모- 참담해지나요? 예, 약간 음모론인 음모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경제 관련된 그 시위가 역대 최고치랍니다. 근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보여주잖아요. 언론에도 노출이 안 언론은, 되고. 예. 중국이니까. 예, 중국이니까. 그리고 작년에 리커창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후진타워는 뭐 여기에 요즘에 그 고위 관계자들이 뭐 그만두게 되는 케이스가 가장 높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시진핑 주석이 왕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경제 숫자 발표되는 것들도 예, 수가 막 줄고 있죠. 저는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걸 뭘 아예 믿겠습니까? 발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 네, 경우도 많고. 있고. 예. 그걸 왜 믿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목표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희한테 입장에서. 아. 네, 그래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숫자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가지고 온 숫자인데요. 지금 노란색 선은 5% 정도로 지금 이제 전에 예측했던 숫자인데 이제는 확연하게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 성장률이 안 될 거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쭉쭉쭉 더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실 소비를 많이 해야 되고 예. 또 지금 저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 국민들이 집을 안 살까? 네. 보시면은 지금 중국의 그 주택 매출이 지난 2월 달에 마이너스 65%입니다.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전 놀랄 수밖에 없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숫자죠. 그래서 글쎄요. 아무튼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물론 당연히 유동성을 풀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막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금리를 4.2에서 3.95까지 0.25% 내렸어요. 아마 연말까지 3% 밑으로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대출 금리를 3% 밑으로까지 떨어뜨려서 할 때 이게 제가 볼 때는 거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과 화웨이의 경쟁에 있어서 예. 자, 화웨이가 지금 핸드셋을 많이 팔고 있고 64% 성장을 했다. 네.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OS를 엄청나게 비싸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적자예요, 이게. 이렇게 갔었을 때 돈을 빌려서 했다는 케이스가 되면 모르는 거죠. 정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번에 어쨌든 금리를 내리면서 주가 오를 거예요. 네. 또 심지어는 이런 그 개발 회사 관련된 부분에서 돈도 풀고 있어요. 중국. 부동산이 지금 안 좋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한번 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거의 10몇 프로 올랐어요.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한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잘 빠져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의 펀드멘탈이 지금 예대 마진도 그렇고 부실 채권의 규모도 그렇고 수익성도 그렇고 글쎄요. 예. 앞으로 이 H 지수 관련된 ELS 상품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왜냐하면 H 지수는 은행주가 전체의 지수의 70%입니다. 금융주가. 아니 근데 40개 종목 갖고 만든 H 지수에 예. 은행 관련이 20몇 개라고. 금융주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16,000선을 내줬고 S&P 500도 5,100선 밑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고 특히 이제 빅테크 관련주 내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출하량 급감 소식이 나오고 있고 또 독일 공장 가동 중단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점유율이 많이 밀려 내려갔다는 소식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올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일단 미증시 하락 여파로 좀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일단 소폭 하락 흐름은 좀 이어집니다. 코스피가 0.28% 내림세로 2,641포인트, 코스닥도 0.6% 떨어집니다. 86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과연 또 대기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얼마큼 유입되는지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소폭 내림세로 73,400원, SK하이닉스 0.7% 떨어집니다. 164,6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으로 387,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떨어집니다. 78만 원이고요. 지금 보합으로 또 좀 낙폭이 좀 줄어들면서 보합으로 올라섰고 현대차가 0.2% 올라갑니다. 24만 9,500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0.2% 상승합니다. 12만 3,3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떨어집니다. 62,900원이고요. 셀트리온이 0.57% 상승합니다. 17만 6,500원. 포스코홀딩스가 0.56% 하락합니다. 44만 4,000원이고요. LG화학이 1% 떨어집니다. 44만 7,500원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9% 떨어집니다. 25만 500원. 어제도 5% 약세를 나타냈고 지금 이거래일 연소 하락 흐름이죠. 에코프로도 1.98% 하락으로 59만 3천 원이고요. HLB도 1.5% 떨어집니다. 7만 8,500원. 이미 전원 사채 결정 소식이 있었고 주가는 또 악재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알테오젠, 호가와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미 어제도 15% 가까이 급등을 했고 출발 자체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19만 600원으로 0.8% 떨어집니다. 엔캠이 2.9% 상승합니다. 26만 1,500원이고요. 셀트리온지약 0.5% 떨어집니다. 10만 7,600원. 셀트리온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9% 하락 16만 5,2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0.98% 하락합니다. 20만 2천원. 신성 델타테크가 3.2% 약세 10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로도 견조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좋네요. 지금 제주은행이 7% 강세 보여줍니다. 12,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신한지주도 1.3% 올라갑니다.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도 0.3%, 0.5%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제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주들의 상승폭은 다소 좀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AI 관련주 올라갑니다. 폴라리스 AI가 17% 급등 중입니다. 2,5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지금 10% 넘게 올라갑니다. 8,490원. 데이터 솔루션도 1.6% 상승 중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1.2% 올라갑니다. 바이브 컴퍼니도 1.2% 상승 중이고요. 마음 AI도 지금 0.9% 올라갑니다. AI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위아, 한온시스템, 기아가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 지금 미만으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니까 또 이제 현대약품 바이오니아 탈모 치료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것 같은데 현대약품이 지금 5.4% 상승 중입니다. 사실 현대약품 하면 이제 여러분들 물파스로 잘 알고 계실 텐데 현대약품이 지금 상승 중이고 바이오니아가 4.2% 올라갑니다. 29,850원. 보령, 인스코비 2.8%에서 1.6%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 내에서 종목들이 동반 좀 우르르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15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96억 원, 5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310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4억 원 그리고 134억 원 순매도입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좀 많이 삽니다. 2,633계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1원 20전 상승한 1,335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글쎄 참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러네요. 어쨌거나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지수 많이 빠지는 걸 원치는 않는 것 같은데. 네네, 선물에서 많이 사죠. 지금. 예, 그런 상황인데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힘든 국면이 되긴 됐습니다. 우리 유원무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선택과 집중인데 선택도 어렵고 집중을 하겠는데 선택이 어렵네요.
그 아까 하시던 말씀이 어디서 끊겼죠? 네, 은행주. 은행주. 네.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은행이라는 그 투자처는 네. 어떤 기간에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년, 뭐 예. 20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을 때 돈을 벌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미국에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JP 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그 대표적인 그 은행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예. 그렇지만 미국도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만약에 시티그룹을 투자를 하셨으면은 그냥 망했죠. 아. 예. 아. 그래서 지금 중국을 보면 중국의 은행주들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네. 현 시점에서 중국 전체 CSI 300의 이익으로 계산하시면 예. 중국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요? 네, 그 정도였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나 금융주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CSI 300이 그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게 그 H 지수라는 겁니다. H 지수. 예. 그러면 은행이 안 망한다. 뭐 안 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1997년도, 98년도에 예. 뭐 은행주 들고 있었으면 그냥 다 휴지 조각 됐죠. 네네. 그런 케이스가 언젠가는 온단 말이죠.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은행이라는 기업은 예.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5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산을 100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산의 5%가 날아가 버리면 자본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이자를 받아들이겠다, 이자를 올리겠다고 해서 만드는 상품이 네.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것을 기초 자산으로 만들어 버리면 언젠간 사고가 터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딱 보시면 은행권의 이 순이자 마진율이 과거에는 거의 3%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진이 축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꾸 부양을 하다 보니까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벌어들이는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부실채권이 지난 10년 동안에 8배가 튀었어요. 그럼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조심하자.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약간 좀 사이드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주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통 약간의 이 금융주는 네. 그 단기적으로 투자, 뭐 1년, 2년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낫다. 네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배당이 높으니까 예. 배당 기간에 투자를 하시면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 장기 투자라는 것은 그 기업이 엄청나게 장기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거고, 네네. 지금은 너무 지금 타이밍 자체는 어쨌든 중국 관련 은행주에 대한 투자, 금융주에 대한 투자는 그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금융주는요.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 그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도 급하게. 네. 국내 쪽은 어떻게 보세요? 같은 금융 녹화면 타면 안 될까요? 노코멘트? 또 그쪽에 계시니까 좀 애매할 네. 수 있어요. 네. 아, 그러네. 예, 그 가상자산 좀 여쭤볼게요. 네. 비트코인 뭐 지금 4월달에 반감기 이슈도 있고 올해 또 현물 ETF 승인된 이후에 빠르게 지금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네. 간밤에 이제 96,000달러 넘어섰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93,000달러 수준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시고 금 가격은 또 사상 최고치란 말이죠. 네. 예. 우선은 제가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네.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심지어 저희 자식 세대에 네네. 어느 정도 비중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비트코인 관련 쪽 특히 이제 그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나서 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얼마 있으면 이제 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수급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금도 그렇고요. 네.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그 가상화폐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금이 이제 그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의 대체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도대체 얼마나 하느냐. 보통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정말 아무리 많이 해도 10%에서 12% 정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스닥으로 계산하시죠. 나스닥이 정말 좋은 지수다. 네. 그리고 나스닥과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나스닥 전체 시장의 규모의 10%를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과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과거에는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거의 뭐 8.5%대까지 갔거든요. 네.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이 숫자 7.2%는 지금 숫자입니다. 이제 어저께 확 튀었었을 때로 계산하면은 훨씬 더 높겠죠. 왜냐하면 나스닥은 빠졌고, 예. 비트코인은 더 많이 올라갔었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이 가격대에 왔었을 때는 그냥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보자. 나스닥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만큼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갈 거 아니냐. 뭐 이 정도로 저는 계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들여다보는 게 이제 뭐 M2, 네. 뭐 M1. 그래서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고 치면 저희가 주식을 제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70%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긴 하는데 아주 천천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매력도가 네. 떨어지기 때문에 20%만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 자산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금과 은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비중을 한 10% 정도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제가 그냥 미리 질문지에도 못 드리고 드리는 질문인데 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란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IT 기업인데 IT 기업인데 네, 기업인데 그냥 비트코인을 사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비트코인 있어요. 많이 보유하고 예. 있는 엄청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 ETF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종목을 비트코인 대신해서 샀었어요 사람들이. 이 종목을 네. 비트코인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라고. 네. 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예, 이 회사가 CB를 발행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거랍니다.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뉴스가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얼마나 6억 불이 됩니다. 6억 달러. 예, 6억 달러. 6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6, 3, 18, 6이는 한 7, 8천억. 예. 한 9천억 정도 되죠. 예, 아무튼 그래, 그 이제 종이 쪼가리 전환사채라고 발행해갖고 시장에서 한 7, 8천억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자기들도 비트코인 사겠다. 네. 그렇게 그분은 뭐 워낙 방송을 많이 하시면서 나는 비트코인 그랬더니 어제 21% 빠지네요.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전체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의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을 대신하는 어떤 대체자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M2 증가율과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어느 정도 커졌느냐를 보시면서 판단하자. 그래서 시가총액에 나스닥 시가총액에 10%까지 간다 그러면 이건 너무 많이 커졌다. 지금 현재 8%, 7% 정도 된다. 네. 상당히 커진 거다. 그래서 나스닥 시가총액 계속 늘어나면 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서 판단하시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유 본부장 나오시는 날은 미리 미국 종목 이렇게 좀 차트 들여다보고 오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확인하게 되는 게 저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후지다고 봤는데 네. 후진 게 아니고 굉장히 선진화된 증시에 우리나라 미국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미국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종목을 갖다 이렇게 긴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 코로나 오기 전에 한 120불, 130불 하던 놈이 코로나 때 막 1,300불도 넘어갔다가 금방 원위치에서 뭐 120불 내려왔다가 이게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7배 올랐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이 최근 한 달 사이에 7배 올랐다가 지금 이제 어제 하루 21% 빠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시장 양반이네. 아이 뭐 굉장히 같이 선진화된. 그런데 우리 여쭤봤더니만 우리 어쨌거나 유동훈 본부장님 포트에는 이런 종목은 안 담겨 있네요. 네. 없죠. 당연히 없으시네요. 없죠. 알겠습니다. 그 왜 선진화된 증시에 이렇게 선진화된 종목을 왜 안 담으시고? 다른 급등하는 종목이 있던데요. 네. 뭐, 저희는 뭐 AI 하드웨어만 가지고도 수익 많이 나니까. 네. 자우지간 굳이 주가 뜨는 순간에 유상증자 운운하고 전환사채 운운하는 데는
어쨌거나 빨리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렇죠. 예. 네,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